좋아요, 구독. 또 이맘쯤 되게 되면 아까 우리 여미사님 살짝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은 거. 예, 그러면 이런 때 내년을 바라보고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하면서 또 체크해봐야 될, 또 공부해봐야 될 섹터들이 있겠죠. 아까 네. 나오셨던 게 첫 번째가 화장품 나왔고요. 화장품은 근데 이미 네. 좀 올라서 좀 올랐다. 예, 이미 네. 올해 5-6배 또 오른 것도 많아서 네, 저는 화장품은 그냥 이제는 트레이딩 정도만. 트레이딩 정도만. 왜냐면 네. 이제 아니 이 인디 브랜드는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 알아요. 네, 내년도도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네. 다만 주가가 싸야 되거든요. 아유, 좀, 예, 예. 예. 근데 네. 그때 또 한번 보시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불과 한 2-3달 전만 해도요. 네. 임플란트 나쁘게 본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 났어요, 거의. 그렇죠. 예. 고점에 순식간에. 네, 그 잘 나가던 기업들이 네. 아니 그렇다고 뭐 크게 악재 나온 것도 없어요. 그 중국 그죠? 소비가 어쩌고저쩌고 예.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근데 네. 중국 소비 뭐 언제 좋았나요, 솔직히. 그잖아요. 뭐 VBP 하면서 구조적으로 좋아져서 네. 올라갔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배웠던 게 네. 진짜 영원한 상승이 없구나. 맞습니다. 이 예. 잘 나가던 업종도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구나. 네,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싸진 또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올라가면서. 네, 그러니까 이 화장품도 비슷해요. 네. 구조적으로 성장해도요. 중간중간 주가 폭락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임플란트 한번 보시면 덴티움이 대표 주자인데 이제 요즘 올라가잖아요. 이제 올라옵니다. 저런 기회가 또 와요. 기다리면. 네. 그러니까 근데 덴티움이 저 18만 원 갔을 때는 네. 누가 덴티움 뭐 욕한 사람 있습니까? 앞으로 다 좋게 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 나쁘게 보신 분은 거의 없어요. 사실 저 때만 네. 해도. 네. 근데 저런 기업도 저렇게 무너져 버려요. 저도 이때 그 배터리 아저씨처럼 이빨 아저씨 돼 보려고 이때 막 털었다가 네. 그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 게 말. 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또 예. 배우는 거잖아요. 사실 예. 한 번 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영원한 상승이 절대 없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화장품도 저는 업종은 구조적으로 좋아도요. 네. 그게 주가에 어느 정도 몇 배 반영이 됐으면 네. 좀 기다렸다 사자. 음. 예, 분명히 저는 또 기회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직 화장품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예, 그래서 지금 한다면 굳이 좀 단기 매매만. 단기 매매 그러니까 예. 좀 밀렸을 때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하는 예, 정도. 트레이딩 예. 정도. 네. 예, 그 정도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게 혹시 그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력기기 전력기기도 이미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 제가 HD 현대일렉트릭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숫자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저 좋은 숫자에도 이제 주가 반응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전보다는. 예. 시총이 한 2조 7천억 가까이 네. 되네요. 근데 네. 이것도 구조적 성장 분명히 맞아요. 네. 뭐 왜냐하면 앞으로 신재생도 해야 되고 미국은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력기기도 네. 영국도 마찬가지고 풍력을 설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력망이 안 돼가지고 네. 이거는 무조건 되는 스토리 맞는데 네. 그래서 주가들이 몇 배씩 갔잖아요. 네. 예, 이미 이 스토리 모르는 분들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만약에 네. 향후에 며칠 전에도 수출 꺾이니까 네. 바로 폭 나가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사는 건 어떻습니까? 밀렸을 때. 그런 아니요, 저는 아직도 반대다.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높다. 이미 주가가. 주가 위치 자체. 네. 그리고 네. 최근에 건설기계가 완전 폭락했잖아요. 와, 예. 둘이 같이 갔었어요 원래. 맞습니다. 예. 건설기계랑 네. 이쪽이. 근데 건설기계 이제 이 전력기기는 그래도 숫자가 나오니까 버티는데 이거 네. 보세요. 그냥 완전 망가져 버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전력기기 아무리 좋아도 네. 지금은 초보자분들이 접근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지났다. 예, 그건 이제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야,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전력기기 지금 좀 보수적으로 보자. 지금은 단기. 근데 나중에 혹시 네. 이런 또 급락이 온다면 네. 그때 들어가시라는 싸지면 얘기예요. 사자. 예, 예. 지금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가격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도 같이 보자. 예.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반도체 빼고 반도체 말고 이제 네. 올해 근데 어쨌든 우리가 2차전지가 요새 안 좋지만 네. 왜 2차전지가 올라갔을까에 대한 구조적인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왜 이들이 이렇게 올해 상반기에 많이 갔을까? 네. 그게 물론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도 있겠지만 네. 그 근본 원인은 네. 결국엔 자동차가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차가 전기차로 바뀌잖아요. 네. 그 중심에 배터리가 있는 거고 네, 그걸 반영해서 간 게 일단 가장 크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근데 아직 전기차 제대로 바뀌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예. 네. 근데 주가가 이제 너무 빨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러면 또 여기서 뭐가 바뀔까? 네. 바뀌는 데서 큰 시세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반도체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게 이제 우리 AI 시대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중심에 결국 반도체가 필요한 거니까. 네, 이제 핸드폰도 다 AI 들어오는데요. 네, AI 뭐 다 들어올 거고. 네. 그러면 반도체 AI에 쓰이는 반도체는 성능이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반도체를 구조적으로도 네.
지금 업황상으로도 네.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가격도 안 비싸잖아요 사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럼 또 이거 말고 AI 말고 또 바뀌는 게 자동차에서 우리가 배터리 얘기만 했지만 자율주행. 자율주행이죠. 예. 우리 운전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네. 인간이 타긴 타야 되지만 그렇죠. 점점 운전대에서 손을 놓게 될 시간이 늘어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미 테슬라는 그걸 시연을 했고 네. 근데 테슬라가 멱살 잡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안 했으면 몇 년 더 늦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돈도 안 되는 거 지금 네. 당장.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일단 하는 사람이에요. 저지르죠. 난 무조건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쨌든 계속 하고 있고 AI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저는 자율주행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잘하는 거 결국 그쪽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잖아요. 부품 장비 전장, 이런 예, 거죠? 전장 부품 쪽이니까 네. 뭐 특히 카메라나 네. 뭐 아니면 MLCC도 있고 네. 거기 들어간 반도체. 네. 예. 요즘에 일부 자율주행 반도체 칩이나 카메라 회사들은 주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또. 올랐으면 네. 싫어하시잖아요. 예. 아니 근데 그걸 이제 빠질 때 투자하시는 아, 얘기죠. 예. 근데 그 기업들 중에도 안 네. 간 것도 많아요. 그런 중에도 안 가는 예. 거 많다. 저는 오르는 건 하지 마세요. 예. 당연히 오르는 걸까지 뭐 굳이 네. 투자하실 필요 없는데 네. 이것도 이제 구조적이란 얘기예요. 아 예. 예. 근데 이 기업들은 요새 주가가 오른 것도 있고 안 오른 것도 있지만 네. 자율주행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래서 가장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이쪽 아닌가. 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로봇인데. 로봇. 근데 로봇은 좀 아쉬운 게 올해 시세가 나버렸어요 이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시간 걸릴 것 같지만. 아, 네. 근데 근데 왜 로봇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냐? 네.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로봇 공개했잖아요. 예. 예. 옵티머스. 예. 예. 근데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집집마다 하나씩 그 옵티머스 놓는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음. 그럼 이제 우리 집에 비서가 한 명씩 생기는 거죠. 그 내 일을 도와줘. 네. 진짜 편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위급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스위치는 꼭 있어야 된다. 그 아. 얘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로봇이 나를 말 안 공격할 듣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예. 네, 근데 그 얘기는 하는데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로봇까지도 예, 생각하니까 네. 로봇 산업의 발전은 이건 시작이다. 그- 다만 이제 로봇도 아시다시피 올해 많이 뭐 올랐- 주가가 예. 너무 달려가지고 네. 이제 분명히 한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네. 주가 좀 부진할 것 같아요. 그 예, 또 근데 거기서 또 상반기 좋았던 거. 예, 너무 네. 좋았으니까 네, 그러면 또 또- 옥석 가리기 하셔가지고 네. 로봇주들도 한번 잘 봐보시고. 근데 이 산업들은 이제 그렇죠. 태동하는 산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OLED. OLED는 저는 뭐 구조적 성장은 아니라고 구조 봐요. 성장은 아니다. 예.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네. 이게 약간 반도체 성격이에요. 네. 좋아진다. 네. 내년엔 좋아지는 게 명확하다고 저는 보는 게 예. 그래서 이 OLED도 이렇게 안 좋을 때 비중 늘려가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 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스마트폰이 더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미 다 맞을 매는 다 맞았고 네. 더 나쁠 게 없는 상태인데 근데 여기서 뭐가 좋아져야 우리가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년에 아이패드에 OLED 일단 탑재되죠. 네. 예. 갤럭시의 중저가에도 들어갔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OLED가 점점 확산이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애플이니까 네. 애플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는 그 면적 계산해 보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마트폰 한 6천만 대 정도 와. 되는 그러니까 원래 1,000만 대인데 네. 면적이 6배 들어가요. 그렇군요. 예, 크기 네. 그리고 소재가 2배가 들어가요. 한 기기당.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산해 보면 아이폰이 보통 1년에 한 2억 대 팔리거든요. 네. 2억 대 한 30% 정도. 30%더 늘어. 그러니까 30%의 신규 수요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이번에 그 제너시스 GV80 새로운 모델 나왔잖아요. 네. 그 모델을 보니까 OLED로 네. 일체형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LCD 썼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쪽도 OLED로 이제 음. 바뀌어가고 나중에 맥북도 이제 OLED 넣을 거고 네. 거기다가 뭐 이제 앞으로 뭐 VR 기기나 이쪽도 예, 예. 대부분 OLED.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OLED 수요는 늘어나고 TV도 결국 바뀔 거예요 OLED로. 그렇겠죠. 그리고 PC도. 그러니까 기존에 PC나 TV 지금 최악이잖아요. 근데 보면 제가 TV는 잘 모르겠는데 PC 쪽은 2025년도에 윈도우 10이 네. 운영 종료돼요. 맞습니다. 예. 그럼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이면 PC 지금 2020년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느라고 네. 노트북 많이 샀죠. 그렇죠. 그 교체 수요 보통 4, 5년 되거든요. 네. 내년이면 돌아와요. 들어오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늦어도 PC는 내년 하반기에는 돌아선다. 네. 그러면 이게 디스플레이한테도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디스플레이 업종도 네. 예, 일단은 이건 반도체만큼의 구조적 성장은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실제적으로. 네. 왜 그러냐면 뒤에 중국이 있어서 그래요. 중국이 금방 쫓아오니까. 따라오겠죠? 예. 네. 그래서 예. 저는 디스플레이 업종은 네. 트레이딩.
트레이딩 개념 무조건 장기 투자하시면 안 네, 되고 예. 트레이딩인데 지금 트레이딩하기 좋은 가격까지 지금 오고 있어서 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단 이거는 이쪽 디스플레이 쪽은 적으면 20에서 한 50% 정도. 네. 요 정도 업사이드만 보고 네. 좀 트레이딩 해라. 그러니까 아. 급등할 때는 팔아야 되는 업종이다. 아, 네, 예. 이런 좀 관점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염의사님 모셔서 시장 얘기부터 섹터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금방 갔네요. 그러게요. 자주 모시고 싶은데 워낙 바쁘셔서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뵈야 될 것 같은 그냥 계세요 하고 쑥 들어가서 그냥 바로 얘기 나누는. 오시면 좋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시장 안 좋은데 가뜩이나 염의사님도 그러게요. 짜증나실 아. 텐데 이렇게 그래도 짜증보다는 이제 저도 막 이게 멘탈이 나가요. 이런 날은. 이루고 있는 거죠. 네, 어우,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제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도 안 들려요. 이런 날은 솔직히 맞습니다. 안 들려요. 예.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런 급락장은 언젠가는 끝나고요. 그렇죠. 급등장도 똑같아요. 영원한 급등장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7월의 흥분과 지금의 공포잖아요. 네. 투자는 반대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항상. 그래서 지금은 공포를 이겨내시는 네. 그런 전략으로. 차라리 못 하겠으면 방송이고 뭐고 다 끄고 네. 며칠 좀 기다리세요, 그냥. 왜냐면 흔들려 버려요. 요거까지만 보시고 네, 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것까지만 보시고 끄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 나와주신 염의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